아파트의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 요청하고, 그리고 결정문이 났다. 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것입니다. 이 사례는 어떻게 되냐면, 땅이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들어섰죠. 이게 한 60세대 정도 될 겁니다. 한 동이 만들어졌는데, 대지 지분도 복잡해요. 나눠져 있고, 그리고 이 건물도 보통 하나의 건물을 A 3분의 1, B 3분의 1, C 3분의 1, 이게 전체, 한 동 전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, 대지 지분도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됐고, 미등기. 그리고 요 미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생각하지만 뭐 법무사님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, 이 토지별도 등기라는 거는 아파트 등기부 띠 보면 그 대지권 표시 우측에 보면 토지별도 등기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 아파트가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을 때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지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없을까요? 그런 게 없어요. 이 토지별도 등기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. 아파트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에 불과한 거죠. 그 토지 등기부는 토지의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죠.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이 구분소유권 성립시점이라고 하죠. 성립시점 또는 집합건물 원시취득 또는 대지사용권, 이런 성립시점이 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,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에 있었다면 법정지사건이 성립되는 성립되는 토지별도 등기가 되고, 그로 인해서 경매가 들어갔다 하면 이 분리처분이 가능하지만, 이 구분소유권 성립되고 나서 토지별도 등기라면 무효가 되죠. 무효가. 그래서 이런 무효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많죠. 어쨌든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, 이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냐면, A가 3분의 1, B가 3분의 1, C가 3분의 1인데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이 A, B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졌어요. 가압류가. 예를 1월 10일 날 가압류가 이루어졌고, 2월 10일 날 임차인이 입주했어요. 임차인이 A, B, C를 공동임대인으로 했다면, 그런데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해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거죠. 두 개 지분이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이 떨어졌어요. 근데 임차인이 인도명령에 대해 이의를 해가지고 1심에서도 인용이 됐어요. 인도명이.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,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, 이렇게 판결해버렸죠.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다가 다시 재항고를 해가지고 이게 대항력이 없고 요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권만 나온다, 이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그런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낙찰받고 이 사람을 인도명령에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요 3분의 1 지분만 낙찰받고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하고 토지별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말소하고 대지권 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죠. 이렇게까지 해서 해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의미가 상당히 큰 내용인데요. 그 내용을 보면, 자, 이 내용이에요. 아파트는 이 그림이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이 2012년 9월 12일 날 전입했고 2012년 9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, 이렇게 서아무개하고 서아무개 3분의 1, 김아무개 3분의 1의 지분 가압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주를 했죠. 이거 2010년 7월 1일이고 이 사람이 2012년 9월 10일이니까 입주했는데, 입주할 때는 이렇게 지아무개, 서아무개, 김아무개 공동임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지만,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서아무개, 김아무개 지분에서 임차권은
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가압류 처분금지로 의해서 무효가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인도메니움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가 3분의 1, B가 3분의 1, C가 3분의 1 이랬을 때에 이 사람은 공동임대인으로 계약했다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도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.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없이 했다면 대항력이 있어. 그런데 A 3분의 1하고 B 3분의 1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C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다.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.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요.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. 대항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해서 과반수가 있는데 이 소지분권자와 계약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는 것이죠. 없어요. 그래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. 그래서 실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.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죠.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고 C가 3분의 1인데 1월 10일 날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. 근데 계약을 A하고만 하고 B, C하고는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2월 10일 날 가압류가 의해서 5월 10일 날 이 벌압류에서 강제경매가 진행됐어요. 있을 때 요 임차인은 인수해야 되냐 안 하냐.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. 그리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없죠.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.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가끔 생겨요.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대항력 없다고 판결 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대항력 없다고 판결 났어요. 이런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민법 제 265조에 의해서 공유물의 이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. 이 과반수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. 단 사람이 51%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과반수가 되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이 사람을 말소기준금보다 선순위라고 하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.